자, 구사라 하는 것은 바로 이 기둥이 더 높은 것이니 라고 해서 기르커니와 바로 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높다는 기라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타면 리나이라라고 해서 다른 일을 두면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본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구사라 하는 것이 주자께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기둥이 허약하다는, 너무 지나치면 부러진다로 주자께서는 해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융자를 양으로서 음의 자리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과한 듯하지만 과하지 않는 중도를 얻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았다라고 주자는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상융이, 그러므로 그 상은 동자가 융하게 되고 점으로 보면 길하게 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를 바로 양이 음자리 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유타는 어떤 것이 다른 것이냐? 하응 초육하여 아래로 초육과 상응의 관계를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이유 재지면 유로서 다시 그 일을 구제해 나가면 이게 뭐가 될까? 구사가 음인데, 그 자체가 음인데 보조자가 또다시 유를 해버린다면 이것은 지나치게 유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자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는 양으로 거하면 과강이고 음에서 또 다시 초육에 상응을 하면 유와 유가 합함으로써 지나치게 유하다, 이렇게 봐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타는 초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로 우 개이 유타적이냐라, 그래서 또다시 다른데 초육이라고 하는 다른 것을 둔다라고 하면 인색하다라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라고 말한다. 바로 동융의 길이라 하는 것은 아래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데, 만약에 달리 초육과 아래로 응한다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을 주자는 딱 가지고 해석한 것입니다. 근데 운봉호 씨는 어떻게 했느냐? 구삼에도 바로 두 가지 의의를 밝혔듯이 운봉호 씨는 동융의 관계에 있어서도 두 가지 의의를 밝힌 것입니다. 여기는 말 안 해도 알겠지만 바로 하나는 주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주자의 의견에 따라서 양의 강한 효가 바로 지위가 음의 자리를 갖기 때문에 부드러워질 수 있었다라는 걸로 동융을 본 것은 주자설을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은 응상이니, 삼이라 하는 것은 상육과 상응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구제해서 흔들렸다라고 봤다면, 사라고 하는 것은 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운봉호 씨는 뭘로 보느냐? 초자를 근본본자로 본 것이에요. 이게 그 근본적인 것을 구제한 것이다. 그래서 상육은 유로서 유에 거하니까 너무나 유하다가 되는 것이에요. 상육은. 그래서 음이
너무 지나치게 되는 것인데 초육이라고 하는 것은 유로서 구가 이 초자가 양의 자리이기 때문에 유로서 강에 거하기 때문에 유가이 불요하니 오히려 가있어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운봉호 씨는 이 학설 하나를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개유기유의 거강일세, 바로 그것은 유이면서도 강한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초육이라고 하는 것이 고로 이 빛이 그래서 이가 초육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여재지 부생어하하고 마치 뿌리가 새뿌리가 다시 아래에서 돋아난 상이 되는 것이고 초육 관계가 그러하니까 사가 바로 초육과 응한 것은 마치 그 대들보의 큰 기둥이 아래에서 흔들리지 않는 상으로 본다라고 운봉호 씨가 바로 제2설을 보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호라 하는 것은 고양이 생화하며라고 해서 우리는 이 고자에가 벌써 지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고자의 뜻을 붙이고 있는 것이고, 야퍼들나무라고 하는 것은 음을 가까이 있을 때 붙여진 나무임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버든나무에 꽃이 피어났으니라고 해서 바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상육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 보는 바와 같이 이 상육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 구호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연상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호는 연하의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괴가 대과괴이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도 큰 나이 차이가 난다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의 입장에서 연하와 연상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상육은 연상인데 연상의 여인이 대과괴를 갖다 보니까 서너 살 많은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늙은 부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는 연하의 남자로 총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노부가 늙은 여인이 젊은 총각을 얻은 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늙은 부인이 젊은 총각 데리고 사는 거 뭐 나쁠 것은 없죠.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 데리고 사는 것이나 그런 의미에서는 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것이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호라는 것은 양과지 극이언을 양이 지나치게 극치에까지 극도에까지 온 것인데 우비 과음지 과극지음이라 또다시 지나치게 극도에 이른 음이다. 지나치게 이 말이 늙을 노자가 붙고 음에가 부인 부자가 붙은 것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상점이 모두 이로 더불어서 정반대의 입장에서 쓰이고 있다. 상활 고양생화 하가구야며 마른 버든나무에 꽃이나 피어나니 어찌 그 나무가 오래 살 수가 있겠느냐고. 이게 그러듯이 늙은 부인하고 젊은 총각이 만난 거, 이것 또한 참 어떻게 보면 추악한 일이라고. 남년여시왈 구이는 제 초육지상하니 구이라 하는 것은 초육의 위에 있으니까 초육이 연하고 구이가 연상이 되다 보니까 초육보다 연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초육을
아가씨로 보는 것이고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라고 쓰인 글자는 시집가지 않는 이 아가씨를 말하는 것이고, 구오는 상륙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륙보다 젊다예요. 이게 상륙보다 젊기 때문에 여기에 사부라고 말하니 이 말은 총각이라고 말하니 이 소리예요. 그러니 여기에 사자 뜻이 뭔 뜻이냐? 아직 장가를 가지 않았으니까 총각 남자가 되는 것이에요. 운봉어 씨왈 고양이 재는 가히 부생이 연이와 마른 버드나무에 새뿌리가 나오면 그 나무는 다시 살 수가 있지만, 고양이 화는 속기사야라 마른 버드나무에 꽃이 피면 그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다. 이건 그 죽음을 부르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노부가 듣기 여처는 늙은 호레비가 젊은 여자를 얻으면 오히려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 총각이 사부로서 총각으로서 늙은 부인을 얻으면 여기에서는 무부생도이라 다시 생도가 없단 말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므로 반칙 노부 듣기 사부라 하니, 그래서 반대로 늙은 부인이 그 젊은 총각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니, 바로 이 노부라 하는 것은 상륙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음유가곡이 득양하니 음의유가 지나치게 크겠다 이 말은, 음유는 육이라면 지나친 것은 상, 이 상육이 양을 얻었으니 구호를 얻었으니 불이무이군이라, 바로 무익이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바로 무구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늙은 부인하고 총각하고 결혼을 했느냐? 늙은 여인이 젊은 총각하고 결혼하자라고 해서 한 거지. 비양지구야라, 바로 젊은 총각이 늙은 여자하고 결혼하자라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양의 허물이 아니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무구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이든 타이든 그 자체가 또한 아름다운 결혼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 물론 젊은 총각이 늙은 부인하고 결혼하자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온초적으로는 부인에게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저러나 간에 지나친 두 사람의 관계는 아름다운 결혼이랄 수는 없다라고 말해서 역가추연이라, 또한 이것이 추악한 결혼이라고 말한다 이런 것입니다. 상륙은 과선멸정이니 지나치게 그 물을 건너다가 이마까지 퐁당 빠져버렸다가 이마까지 멸했다예요. 우리의 앞에 문자에서도 보다시피 탱멸목, 이 연못의 물이 바로 나무를 덮어버렸다 할 때 멸자를 썼듯이 지나치게 물을 건너다가 이마까지도 물속에 흠뻑 빠져들어 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흉하나 이 말은 우리가 온통 물속에 들어갔으니 이건 익사한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에 빠져 익사를 한 거라고요. 물에 빠져 죽은 일이라 흉한데, 오히려 그 죽음은 생명 자체로 보면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일이긴 하나, 가치의 의리로 보면 묵으니라 괜찮다. 당연히 죽어야 할 일을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 과거지지하야 지나치게 극도의 지위가 상이에요. 과거의 지위에 처하여
제약 불조기제나 이 제약이라는 것이 음이라는 소리예요. 바로 음이기 때문에 물을 건널 수는 없는 처지인데 건너다가 죽었다 이 소리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한강을 건널 수 없는 처지인데 한강을 건너갈 수 있는 맨몸의 그런 몸이 아닌데 허약한 몸으로 건너다가 한강의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나 어이에는 위무구니 의리상 가치 개념으로 보면 이건 무구라 할 수 있다. 이건 왜 그러느냐? 살신성인지사다. 살신성인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무엇과 같느냐? 사육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죽음을 당했다라는 죽음의 현상 속에서 보면 흉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지고도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성취했다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충의의 명성은 전해오고 있다. 이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점이 요하다. 그래, 과섭지용은 이렇게 좀 과격하게 물을 건너다가 죽음까지 맞이한 흉함은 우리가 무구라는 뜻을 공작해서는 불가구야라. 그를 잘못했다고 탓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운봉어시왈 초육의 자용백모라 하는 것은 과어 외구자야오 외구자야라 지나치게 매사를 두렵고 조심하는 자라고 한다. 그래서 무구다. 그런데 상구에서는 정반대로 과선멸정하니 이건 지나치게 물을 건너다가 우리의 머리끝까지 물속에 빠져버린 격이라 과어 결렬자야라 정말 결렬 너무 지나친 과격하게 지나친 것이다. 그래서 기사는 수용이나 그 일로 보면 비록 목숨을 내던지고 하는 일들이 참 안 되기는 안 됐는데 어이의 영무라 우리는 그 의리상 보면 또한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었다. 연이나 영유기시라 그러나 우리는 죽어야 할 때도 정말 그 죽어야 할 때에 죽었는가 우리는 그 시점을 봐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아무런 의미 없이 내 목숨을 내던진다면 그건 무가치한 죽음을 권장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초자는 사지단이니 초육이라 하는 것은 일의 첫 시작이니 능신 기다나야 능히 그 실마리를 삼가해서 왕가무실이요. 그렇게 해서 일해 나가는 것이 잘못이 없고 그런데 상육이라고 하는 상의 자리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끝난 자리다. 사지 극이니 극적 불가유의라 모든 것이 막장에 이르면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막판으로 목숨을 버린 것이다. 이게. 그래서 본의에서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선택이 살신성인이다. 이렇게 해서 주자가 글을 보신 것이다. 그래서 본의에서 살신성인의 일로서 여기에 해당시켜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극처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글을 붙여보았다라고 운봉호 씨가 보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대화개의 6효를 보면 앞에서 봤던 것을 다시 정리하는 입장에서 대과라 하는 것은 이 사양과 이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이 음보다도 더 많다의 뜻으로 대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는 양이요.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음의 수요보다 더 많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논, 전개면 전체의 궤를 가지고 논할라 치면
3, 4 양효는 바로 이 3이라든지 4라든지 이 양효는 중강부중하니 과자야오 거듭 강해가지고 또 부중하니 9,3이라 하는 것은 중강이고 부중이고 4라고 하는 것은 부중이고 중강은 아니라도 이것이 과한 것이다. 이것은 효의 숫자로 받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효와 위로 보고 중강이 부중적 이 중강으로서 중도가 아닌적 시, 관은 여기에 지나치다라는 것은 제3, 4이 3요와 4요에 함께 놓고 있고 2요에는 있지 않다. 이런 입장에서도 대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때 3, 4효로 말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효의 위로 보면 이사라고 하는 것은 강으로서 유에 거하고 있으니까 음양이 균형을 이뤘기 때문에 불과다. 이건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일길이 1, 2호 그래서 한 군데는 길하고 한 군데는 이롭다라고 하는 것인데 9.3과 9.5라고 하는 것은 강한 효로서 바로 자리가 강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건 과하다. 그래서 하나는 흉하고 바로 하나는 9.5는 바로 역가추야라. 또한 추악한 일을 범했다라고 말한 것이다. 치과는 제3호이 이렇게 보면 이 과라고 하는 것은 3과 5라고 하는 양이 양자리 같다라는 데 있고 이 사이에는 음의 자리에 가는 데는 대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효로 보면 관효 소지지 사컨대 효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 문장을 우리가 곰곰이 관찰해 보면 2, 4효와 3, 5효의 기륭관계에서 바로 이런 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효와 상효 이 두 유효에 이르러서는 또한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서 아름다움을 삼고 있다. 그러나 초음은 보고 사양지하하니 첫째에 초륙이라고 하는 음은 4개의 양 아래에 딱 엎드려서 있으니 이것은 승강야라. 바로 이 4개의 강효를 아래에서 받들고 있는 상이다. 그래서 여기는 자용백모 무구라고 말한다. 그런데 상음은 이게 어떤 결과냐? 4개의 양을 짓밟고 있는 것이에요. 4개의 양 위에 딱 올라서 가지고 4개의 양을 발바닥으로 눌리고 있는 상이다 이 소리예요. 이와 같이 사양을 짓밟아서 사양의 위에 짓밟고 딱 밟고 있으니 이건 승강야라. 받든 것이 아니라 강 위에 올라타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과선멸정흉이라고 하는 것을 낳게 된 것이다. 지나치게 양을 건너서서 가다가 결국 자기가 죽은 꼴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 시지처 대과지세에 우리는 이러한 효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대과의 세상에 우리는 처하여 살아가면서 불유, 불욕, 강지과의 우리는 오직 강이 지나치는 것을 오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라고 하는 것 역시도 너무 지나치게 강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점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해도 여기에 상육처럼 너무 지나쳐가지고 4개의 양을 밟고 올라서면 음 역시도
흉함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는 대과의 시대를 만나서 양은 양대로 지나치게 강해서 안 되고 상하의 이음이라 할지라도 역시도 지나치게 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대과를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는 것을 좀 억제하시고 강한 것을 조절하면서 중도를 지향하는 것이 대과의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효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기 육효 청평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효의 효사를 자세히 관찰하면 바로 여기에서 대과라고 하는 이 시대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를 엿볼 수 있다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평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